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몇 점이죠? 손가락으로 말씀하시던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던지. 그래가지고 80점 넘어야 안 넘어요? 70점 넘어야 안 넘어요? 아이고야. 자, 13번부터 질문이어가지고 13번 풀이합니다. 탄젠트의 그래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탄젠트의 그래프가 있는데 탄젠트의 그래프가 y는 b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일사홈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작은것부터 나열했을 때 n번째 숫자를 x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게 x1, 두 번째 게 x2 이런 식으로 할 건데 x4하고 x2 사이의 간격은 6파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x1의 값은 파이입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틀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요. 잘하셨어요. 이거 틀리기 엄청 힘든데.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누구야? 근데 저기 있는 건 탄젠트 x가 아니잖아. 그러면 저건 주기가 누군데? 맞아. 원래는 절대값,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 씌워서 우리는 절대값 a분의 파이라고 쓰는데 a가 양수라고 했네? 그럼 주기가 a분의 파이면 탄젠트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점근선의 값이 여기 사이의 간격이 한 주기인 거지. 그럼 여기가 누구야? 네, 그러네. 여기는 2a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네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계속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그릴 수 없어서 그냥 카피해서 붙여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반복되는 녀석의 값이 탄젠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y는 b라고 하는데 b의 값도 양수라고 얘기했거든? b의 값도 양수라고 얘기했는데 b라는 녀석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의 값이 xn인 거지? 한 대충 여기가 b라고 할까? 이 녀석의 값을 y는 b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이 점 좌표의 값이 x1인가요? 그 다음이 x2, x3, x4 우린 지금 x4하고 x2의 값이 간격이 6파이라면서요.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주기가 a분의 파이였잖아. 그럼 x4-x의 값은 뭐랑 똑같아? 인연이 네. 탄젠트 그림이 두 개 있으니까 a분의 2파이겠죠? a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a의 값이 누구라고요? a가 3분의 1인 걸 알고 있는데 b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x1의 값이 여기가 파이라고요? 그럼 파이를 갖다 대입하면 b 나오는 거 아니야? 탄젠트한테 파이를 대입했습니다. 그 탄젠트 a는 3분의 1이었고 파이를 대입했더니 b 나옵니다.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을 얘기하는 거네. b가 누구죠? 네, 두 개 곱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틀릴 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8번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5번. 아리까리하거나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정확하게 질문하세요.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닌가?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근데 고3 애들 수업하다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애들이 제법 많아서 이 문제 요구하는 녀석을 핵심을 봐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A의 n 거듭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즉 n번 곱해서 A가 나온 것 중에서 근 중에 실근? 처음에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A가 빵이었을 때, A가 음수였을 때
n이란 값이 짝수였을 때, n값이 홀수였을 때 이게 머릿속에서 체계화돼서 들어있으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이게 머릿속에 체계화돼서 들어있지 않으면 항상 맨날 풀 때마다 어려운 문제. 처음에는 n값이 짝수고 a가 양수면은 누구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두 개 있죠. 빵이었을 땐 빵으로 하나 있고요. 음수였을 땐 존재하지 않죠. 홀수였을 때는 n제곱근 a 0이면은 빵, 음이면은 n제곱근 a라고 쓰긴 하는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 한 개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 한 개, 빵 개, 한 개, 한 개, 한 개입니다. 홀수면 무조건 한 개, 짝수면 양수면 두 개, 빵이면 한 개, 음수면은 빵 개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온전하게 들어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내가 지금 두 개를 더해서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게 지금 거듭제곱근의 개수인데 두 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네. 더해서 한 개니까. 그럼 한 개 아니면 한 개 빵 개 아니면 빵 개 한 개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먼저 한 개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n-10이라고 하는 숫자의 n제곱근 중에서 f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2라는 숫자의 n제곱근? n-12의 n제곱근을 구하는 게 요게 fn이고 n값 대신에 2n을 대입해가지고 2n-12의 2n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실수인 녀석의 값이 f2n인 거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숫자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n이라는 값이 6보다 컸을 때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n값이 6보다 크게 되면 이 값은 음수인가? 6부터 12 사이 있으면? 이 값은 음수구나. 이 값은 양수니? 내 말 된 거 맞나요? 음수의 값에 대해서 n값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 이 사이에서. 음수에 대해서 n제곱근의 값은 실수인 게 몇 개 있죠? 음수면 n-12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 대해서 n값이 짝이든 홀이든 7, 8, 9 뭐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음수에 대해서 거듭제곱근은 실수인 값은 한 개라고요? 주환이 뭔가 수상해요. 너 지금 뇌에서 한 박자 늦게 이해야 되는 것 같아요. f2n의 값, 2n-12의 값은 6부터 12까지를 대입하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에 대해서 짝수의 거듭제곱근이네 이거는? 그럼 무조건 몇 개야?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는 절대로 1이 나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n값이 1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n값이 12가 되면 0에 12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있죠? 12 대입했더니 양수 12에 2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몇 개 있죠? 그거 절대 안 되겠네. n이라는 값이 12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에 요 녀석은 홀짝이 달라지는 거지. n값이 홀수였을 때는 한 개, 짝수였을 때는 근데 이건 무조건 짝수니까 어떨 땐 3개, 어떨 땐 4개니까 절대 한 개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6보다 크면 안 돼. 그럼 내가 생각할 거는 1부터 6까지 중에서만 생각하면 돼. 차근차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n값 1이었을 때 알려고요. 홀수끼리만 다 봐볼까? n값이 1, 3, 2 이상이라고 했구나. 그럼 n이라는 녀석의 값이 3하고 5일 때, n이라는 값이 4일 때, n값이 6일 때로 선생님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다 계산이 끝났거든. 자, 3하고 5였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홀수의 거듭제곱근 몇 개죠? 3하고 5를 대입하면 음수인데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 몇 개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네. 3호는 된다는 얘기죠. 4를 갖다 대입하게 되는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4 대입했더니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6 대입하게 되면은
빵의 6제곱근, 빵의 12제곱근? 그럼 다 몇 개야? 한 개. 자, 둘 다 한 개인가? 네. 오씨, 뭐가 이상하다. 뭐 빼먹은 숫자 있는 것 같은데? 3, 4, 5, 6. 2를 빼먹었냐? 6이 돼? 6대 2 하면은 6, 이게 음수구나. 이게 둘 다 빵이라고 착각했다, 쌤이. 6대 2 하면 음수의 6제곱근이기 때문에. 음, 아, 연계 있죠? 네. 그 다음 이 녀석이 빵이죠. 빵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그게 한 개인가? 네. 네. 그럼 6은 되는 거네? 빼먹은 숫자가 지금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한 번 빼먹었다. 2대 2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0개. 2대 2 했더니 음수의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그럼 되는 녀석의 값 이거밖에 없나? 네. 3, 5, 6 더하면 몇이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보다 앞에는 없나요? 자,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 요구한 거는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건데 사인의 그림을 평행이동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왼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해가지고 근데 3파이보다 작은 모든 양수의 a의 값들 합의 값을 구하라고? 내가 찾는 a의 값들은 0부터 3파이 사이 있는 것들만 a 값으로 찾을 수 있는데 y의 값을 sin x라고 한다면 지금 그리는 녀석 fx라는 녀석의 값은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평행이동 해가지고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절대값이 두 배 관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값들이잖아.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 값 중에 뭐가 최대값, 최소값이 되면은 절대값 씌웠을 때 두 배 관계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보자. 나는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그럼 될 것 같은데? 최소값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 최대값 2분의 1한테 절대값 씌우면 그냥 2분의 1인데 두 배 했으니까 1인가요? 자,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누가 되면 이게 등호를 만족할까? 선생님,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이 2분의 1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안 되죠? 왼쪽에 있는 값은 2지만 오른쪽은 2분의 1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되는 거 또 있는지 얘기해봐요. 없어, 이제. 요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인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사인의 그림을 그릴 생각인데, 사인의 그림, 실제 사인의 그림보다 약간 더 위아래로 길쭉하게 그려야 되겠다. 나한테 사인 그래프가 있어. 너무 많으면 또 불편하니까 요거 가지고 해볼까? 내가 너희들 설명할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사인이 원점을 지나나요?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날 겁니다. 여기가 누구야? 네, 여기가 2파이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녀석의 값은 y는 이렇게 안 그려도 되지. 다시 취소. 이거 조금 더 길쭉해도 되지. 3파이까지라고 했지, a가. 이거 어떻게 줄여지? 너 좀 지워줘봐. 너무 길어. 이거 너무 긴데? 다시. 몇 개 없어도 돼. 3파이까지고 주기는 2파이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되겠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건 sin 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의 바램은 최대값은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네. 0부터 파이에서만 그림을 보겠다는 얘기잖아. 0의 값은 여기가 지금 0이고
0부터 파이까지만 봤을 때 최대값이 근데 그림은 내가 지금 그린 거는 사인의 그래프지만 우리는 사인을 평행이동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 평행이동했을 때 최대값이 2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림을 요 사이에 있는 그림만 보고 싶습니다.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평행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좀 옮겨볼게. 이 사인의 그림을 나 옮기고 있거든? 어떻게 그려야지 최대값이 2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나? 여기까지 이동한다려나? 이런 거 맞아요? 이러면 최대값은 2분의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맞죠?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그 값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네? 그럼 사인 값은 언제 2분의 1이 나오는 건데? 6분의 파이? 근데 여기가 6분의 파이네. 근데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면 안 돼. 여기가 누구지? 6분의 5파이라는 점이 이 점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건가? 방금 전이? 6분의 5파이, 2분의 1이라는 점이 0, 2분의 1로 오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찾은 녀석의 값은 A가 누구라고요? 6분의 5파이면 된다고? 그럼 지금 6분의 5파이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격이 파이만큼의 간격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그림이 평행이동해가지고 왼쪽으로 6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최대값 2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지? 6분의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6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긴 6분의 13파인가?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긴 6분의 13파이? 6분의 13파이가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림. 지금 이렇게 그리는 그림. 그 그림이 왼쪽으로 이동해도 왼쪽으로 6분의 얼만큼 저게 6분의 몇 만큼 이동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이된 거 맞아? 그러면 이게 얼만큼 이동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는 여기 눈금의 값이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여기 6분의 5파이기 때문에 왼쪽 6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점의 좌표는 6분의 13파이 6분의 13파에서 파이를 빼면 몇이야? 파이 뺐던 6분의 7파이야? 6분의 7파이가 되는 건가? (6분의 5파이면은) 요 녀석의 값이 6분의 5파이만큼 이동했을 때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힘들다. 컴퓨터로 하니까 분필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 검은색 부분이 요 녀석의 값 6분의 7파이부터 6분의 13파이까지 그림이 왼쪽으로 6분의 7파이만큼 평이동해도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5분의 7파이가 있겠네? 된 거 맞죠? 그 다음 녀석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녀석은 또 누구지? 여기서부터 여기 이 그림? 근데 이 점 좌표 알아야 되겠네. 여기 점이 누구지? 6분의 5파이에서 2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17파이? 6분의 17파이는 3파이보다 작냐? 또 한 녀석의 값은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눈금의 값은 6분의 7파이에서 오른쪽으로 파이, 2파이만큼 갔으니까 6분의 19파이는 돼, 안 돼? 3파이 내에서만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19파이를 왼쪽 6분의 19파이만큼 옮겨주면 안 되겠지? 범위를 초과하니까. 그래서 A의 값은 이 세 가지란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 A의 값들을 세 개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6분의 29파이?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엄청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고3이 되면은 이 19번 허접 쓰레기 같은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 기울기의 값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울기가 1인데 지수함수의 값이 첫 번째 지수함수의 값이 있고요. 그 지수함수의 값이 이게 첫 번째 지수함수, 이게 두 번째 지수함수인데 평행이동을 지금 x축방 1만큼 y축방 1만큼 평행이동했나? 그런데 여기는 선에 대해서 L이라는 선의 기울기를 얘기했을걸? 기울기 지금 1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지수함수 2의 x승이라는 녀석의 그림을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라간 거니? 너 왜 안 겹쳐? 원래 이 녀석의 값이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움직여서 겹쳐진 거죠? 그렇다면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여기 길이 몇이야? 네,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길이 루트이겠네.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죠? A점이 C로 옮겨졌을 거니까 이것도 루트이겠죠? 이것들은 지금 한 칸 한 칸 이동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길이가 B점 좌표를 구하라고 얘기했구나. 난 B점 좌표가 누군지 모릅니다. B점 좌표가 누군지 몰라서 이 점 좌표를 T라고 할까? 나는 B점의 X좌표인 T의 값만 구하면 끝납니다. 얘가 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이 B점 좌표는 AD를 3대1로 내분한 점이라며. A에서는 3칸, D에서는 1칸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실제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는 3루트 2란 얘기야? 여기가 3루트 2라는 말은 왼쪽으로 얼만큼 갔다는 얘기야? 왼쪽으로 3칸, 밑으로 3칸 간 점이 A점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 맞나요? 그럼 B점 좌표는 X좌표를 선생님이 T라고 잡았잖아. 그럼 여기는 A점 좌표의 값은 X좌표가 누구야? B점의 Y좌표의 값은 B점 좌표는 첫 번째 지수함수 평이동하기 전에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인가?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3칸 가고 밑으로 3칸 간 점이 A점이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A점 좌표가 누구 위에 있는 거야? A점 좌표 여기 위에 있는 거니? A점, B점도 원래 첫 번째 평이동하지 않은 저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이 점을 대입하면 되겠네. Y좌표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먼저 Y좌표의 값이랑 대입해서 얻어지는 Y좌표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그때 T의 값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T의 값 어떻게 구하지? 2항 했더니 2의 T승 빼기 8분의 1 2의 T승인가? 그럼 8분의 7이니까 2의 T승의 값은 7분의 24? 이제 내가 할 일은 로그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T의 값이 누구예요? 변형해야 되나? 객관식 보기가? 변형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 왜 틀리니? 틀릴 수 없어. 점의 좌표만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 얘 T 마이너스 어디서 T죠? 집중 안 하고 있었네. 어, 들었는데 놓쳤어요? 원래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 A점, B점이어서 A점 좌표를 대입했어요.
봐, 집중 안 했잖아. 아, 대입하면 왜 이렇게 나오냐고? 대입해줘? 됐어요. 이 미친놈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 질문이 없나 봐요? 자,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 문제도 이것도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다. 개 중에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21번이 0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y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갖다 그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있는데 첫 번째 점근선의 값은 a, 두 번째 점근선의 값은 a-12가 점근선인가? 그럼 요 녀석의 값을 y는 a라고 할까? 이 녀석의 값은 y는 a-10이라고 하려고요. 먼저 첫 번째, 지수함수의 값이 원래 지수함수의 값이 증가하는 녀석인가? 원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무슨 대칭한 거죠? x축 대칭한 건가요? 원래 증가하는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한 다음에 그걸 지금 위로 a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래서 그림은 여기서 감소하는 녀석인가? 내 말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빵데이 반값이 누구야? a-8? a-8의 위치를 알고 있네. 한 여기쯤에 a-8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려지는 지수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0대2 반값이 누구야? 요게 64 빼기 50이니까 a 플러스 52? 아이씨, 그냥 잘못 그렸네. 졸라 위에 있네. 어떻게 수습하냐? 이거 a, 이거 a-10 12칸인데 나 지금 a 플러스 52에 점 찍어야 되는데 망했네. 폭을 더 좁혔어야 되네. 대충 우기면 되잖아. 뭐가 중요해? 우기자. 한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0,a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 x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감소함수죠? 된 거 맞죠? 그럼 내가 감소함수의 그림을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점근선의 값은 점선이 점근선이죠?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문제는 fx의 그림하고 fx-k의 값을 곱해가지고 빵이 나오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근이 3개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 방정식은 빵 나온 녀석은 fx가 빵이든지 또는 fx-k가 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된 거 맞나요? 그런데 그림은 둘은 서로 x축 방향으로 k만큼만 이동한 그림인 거죠? 지금 그려진 두 개의 이 그림은 fx 그냥 fx 이 fx를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평이동한 게 fx-k 그러면 이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한 개면 이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한 개면 이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몇 개겠어? 그림은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거야. 그림은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건데 이렇게 교점이 한 개면 교점 개수가 한 개면 오른쪽 이동하는 녀석은 교점 몇 개냐고 x축과 교점이 원래 교점이 x축과 한 군데서 만나면 백날 오른쪽으로 옮겨봤자 교점이 여전히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fx가 0인 녀석의 근의 개수와 fx-k가 0인 거의 근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의 근이 한 개면 이거의 근도 한 개, 이거의 근이 빵 개면 이거의 근도 빵 개, 이거의 근이 두 개면 이것도 근이 두 개. 한 개 한 개면 절대로 세 개가 될 수는 없어. 빵 개 빵 개도 세 개가 될 수가 없어. 두 개가 됐을 때 세 개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거네. 어딘가에 X축이 있는 거야.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그때 이 녀석의 근해값을 쌤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근해값은 알파 베타인 거니? 근데 그림은 K의 값이 양수라고 한 것 같은데? K는 4 이하의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K의 값은 4 이하의 양수니까 오른쪽 이동한 건데 얘는 근이 누구야? 그러네. 이거의 근은 알파 플러스 K하고 베타 플러스 K네. 그림이 오른쪽으로 K만큼 움직였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럼 또 근이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이 3개였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K가 그러겠네. 이거 두 개가 같은 근이어야 되겠네. 겹쳐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근의 개수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오겠구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베타의 값은 알파 플러스 K인 걸 알고 있습니다. X랑 알파랑 베타 플러스 K가 같으려면 그림이 왼쪽 이동해야 돼. 왼쪽 지금 이거는 이 새끼 이거 뭔가 수상한데 오늘? 왜 그래? 제가 너 혹시 시력이 좋아서 88점 받은 거 아니죠? 자, 이해된 거 맞죠? 네. 그런데 K의 값이 4 이하라고 얘기했고 가능한 모든 정수 A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딱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상황을 문제 읽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만 지금 4 이하인 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 양수라고? 이제 상황 다 이해했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마지막에 구할 건 정수 A의 합이잖아. 정수 A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정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범위를 압축해야 되겠네? 그럼 A라는 녀석의 범위를 알려면 뭔가 조건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건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의 개수가 2개인 게 조건식이었네. 맞아요? 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여기 상수함수의 값이 A였고 여기 상수함수의 값이 A-10이었다며. 여긴 또 A-8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A의 보를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추가할 수 있죠? 근이 2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가 X축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A의 범위를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네. A의 범위가 뭐냐고요? 일단 A는 무엇인가요? 0보다 커야 되겠죠. A-8은 어떻게 될까요? A-8이 음수면 A-10은 자동 음수니까 A-8만 가지고 해야 되겠구만. 자, A라는 녀석의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고요. A-8이라는 녀석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기억해가지고 뭐 판별식 가지고 푼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이렇게 내가 압축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바로 안 보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거의 범위는 0부터 8까지라는 범위가 나왔나요? 0부터 8까지면 일단 생각은 정수라며. 정수는 정수인데 0부터 8까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2, 3, 4, 7 다 더한 게 몇이야? 여기야, 빨리 얘기해. 28이네. 야씨, 28 있다. 망했다. 아이씨, 28 있어버리냐? 여기서 끝내면 틀리겠네? 그런데 실은 뭐 하나를 안 써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K의 값이 4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K가 4 이하라는 이 조건을 어떻게 완비하라는 얘기지? K가 4 이하다. K가 4 이하다. 이걸 어떻게 써먹어? 그래서 A의 범위를 더 압축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거든? 아직 안 써먹었으니까. 내가 이거 부호는 내가 해줬잖아.
그럼 니네가 이제 네모의 값 어떻게 써먹을지 0부터 4라는 거 어떻게 써먹을지 니네가 고민해볼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k여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이렇게 돼야 되나 봐. 그죠? 근데 내가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니까 이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알파보다 베타를 5조 잡았잖아. 근데 요게 4보다 작다는 걸 어떻게 써먹지? 이걸 어떻게 써먹냐? 이게 뭐 가르친다고 도덕되는 게 아니라서. 위치 때문에 A라는 거에 범위 0부터 8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답을 굴리고 있더니 그러면 K의 값이 4 이하라는 조건을 생각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프가 Y축 왼쪽에 있는 그림과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값 음수해야 되고 베타의 값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 두 개 해야 되려면. 근데 알파 베타 사이의 간격은 딱 정확히 K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간격이 4 이하라며.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A의 범위. 알고 있던 건 K의 범위. 그럼 K랑 A랑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각각의 함수한테? 그럼 될 것 같은데? A하고 K의 관계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K의 범위를 써먹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점 알파 대입은 빵 나오니? 여기다가 알파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베타 대입하면 또 빵 나와야 되죠. 베타 대입했습니다. 근데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K로 대입할까? 근데 좀 헷갈리고 부호 바꿔야 돼 지금 알파 플러스 K. 잘 대입했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K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K하고 지금 A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K하고 A만 남기려면 뭐 짓거려야 되는 거야? 나누기나 곱하기를 해야 되나? 첫 번째 식은 2의 알파 플러스 3승의 값이 A고 두 번째 거는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플러스 6의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냐? 맞아요? 두 개 값을 곱해볼까? 두 개 곱했더니 좌변은 이거야? 우변은 알파가 지워지고 이제 K하고 A만 있는 식이 나왔다.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K의 값의 범위를 K의 범위를 가지고 풀어야 되겠구만. K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라면서요. 그렇다면 이거의 범위가 뭘까? 4대 2범 누구야? 32? 0대 2범 누구야? 그럼 요 녀석의 값이 그렇다고 나와야 되겠구만. 전개했더니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가 그렇다는 얘기죠? 니네가 지금 이런 내용을 문제 조건들을 다 활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치가 생길지 모르겠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능력치가 안 생기면 이제 1등급 힘든 거야. 이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거든? 이해까지 잘했죠? 둘 다 모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건 A의 범위가 뭐야? 4부터 8까지인가요? 두 번째 거는 A의 범위가 뭐야? 인수분해 안 됐는데 큰일 났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판별식 0보다 작아? 2차식은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모든 A에 대해서 0보다 커?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이건 모든 실수가 근이 돼버리는 거네?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은 4부터 8까지인가?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자, 1번, 2번, 3번 세 개 조건을 다 찾았거든? 그럼 범위를 좀 더 압축해볼까? 0부터 8 사이에 있어야 되고, 4부터 8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누구만 된다는 얘기야? 4, 5, 6, 7, 4개만 되는 거야? 4, 5, 6, 7 더한 게 누군데요? 22? 그러네. 문제에서 아마 답을 5번이라고 쓴 애들도 있겠다. 근데 답은 K의 범위값을 신경 써가지고 답을 22까지 도출해내는 게 이게 좀 쉽지는 않겠네요. 나는 맞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도 해주세요.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 문제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고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아무 조건도 없는데 밑에 가하고 나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 n번 짱의 값이 등비수열이 첫 번장보다 크다고요? 그럼 R의 n-1승의 값은 1보다 크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A를 약분했을 때 분호가 방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서 그지 같아져서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오겠습니다. 양변을 an-로 나누게 하면은 좌변이 뭐가 돼? R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절대 A라고 말 안 한 거지? R이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 녀석은 네 번째.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승의 값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어? 이거 두 개 묶어 쓸 수 있잖아. 이 마이너스를 이항했더니 1 플러스 R. AR 제곱으로 묶었으면은 1 플러스 R. 먼저 1 플러스 R의 값은 빵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 세제곱, AR 세제곱. 내가 먼저 1 플러스 R의 값을 약분할 수 있는지 검토해봤거든? R이 마이너스 1이 절대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 R이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이 똑같은 일이 발생해버리냐? 첫 번째보다 그 다음 항부터 무조건 첫 번째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이 첫 번째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R의 값은 절대 마이너스 1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R 플러스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의 3승의 값은 1인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문제가 구하는 녀석의 값은 등비수열 3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랑 이게 똑같다고 합니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그냥 식으로 풀까? 요게 어차피 R-1 생길 것 같거든? 내가 R-1분의 초항의 2 곱하기 R의 3승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 3개 항의 합인가?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앞에 건 A, 뒤에 건 AR?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R-1인가? 된 거 맞아요? 네. R의 값이 1이 아니라는 보장도 있나? R의 값 1이면 모든 항이 똑같으니까 R의 값도 1이 아니라는 보장도 있는 거죠? R-를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려고요. A만 있는 식으로 만들 수 있나? R 3승의 값이 누군데요? 요것만 대입하면 되겠네. A분의 1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A분의 1 대입해서 분배하고 있거든?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6? 인수해도 되니? 선택의 문제 발생했네. A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3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잖아. A가 3이었을 때 A가 3이면 R의 값이 누구야? 세제곱권 3분의 1이냐? 맞아? R의 값이 마이너스이면은 A가 R이 누구야? 세제곱권 마이너스 1이야? 둘 중에 뭘 선택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어, 지금. 첫 번째 항보다는 그 다음 항이 무조건 커야 되거든? 어? 지금 이 녀석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3이지. 첫 번째 항의 값이 3인데, 두 번째 항의 값이 첫 번째 항보다 작아져 버리니? 공비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음수니까 더 껄끄럽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뭐가 돼? 더 커지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첫 번째한테 음수값을 곱했으니까 양수값이 나오니까 두 번째가 더 커지는 거 맞아?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걸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이너스 2보다 커진 거 맞아?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아? 음수인 마이너스 2라는 숫자한테 음수인 마이너스 2라는 숫자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곱해봤자 그 숫자가 이런 데 있거든. 다 오른쪽에 있거든. 그래서 n번째의 값은 전부 다 첫 번째보다 클 겁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A하고 R의 값은 이 값을 선택했습니다. 마무리 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산수는 뭐야? 뭐 구하래? A10? A10이면은 AR의 9승? R의 3승의 값이 A분의 1이면 R의 9승의 값은 A 3승분의 1? A 제곱분의 1 구하라는 얘기야? 4분의 1 구하라고요? 이런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2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7번은 딱 보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거든. 우리가 수능 보기 전까지 앞으로 되게 많은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그림,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미 사인하고 코사인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사인 법칙이네. 근데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알겠거든? 사인 A한테 2배 준 게 사인 B라서 사인 A가 작고 사인 B가 큰 거잖아. 그래서 대충 그림 그리고 풀려고. 90도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서 ABC, ABC, A, B, C.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여기를 A, B, C라고 하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마주보는 변을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데 C라고 하는 변 A, B가 6이라고 얘기했니?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내가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사인 A 대 사인 A분의 A하고 사인 B분의 B는 똑같나요? 근데 사인 A하고 사인 B의 관계가 저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해볼까? 이거 2R이라고 한다면 A값이 아니 사인 A가 2R분의 A야? 그 다음 사인 B의 값이 2R분의 B인가?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A구만. 그래서 여기 길이가 1대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대 길이 값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대2인 거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사인의 비율과 세변의 길이의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얘기한 거는 여기는 C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변수의 값은 지금 A 하나밖에 없습니다. 꺼졌어요. 그랬네? 사인 법칙 적용하고 넓이 구하는데 코사인 제곱칙 이용해서 넓이 구했습니다. 자, 28번 풀어야 되겠죠? 자, 28번 맞았어. 중 28번 맞았어. 18번 치고 어? 찍었는데 맞았어? 왠지 느낌이 풀이 딱 보니까 느낌이 찍었는데? 그냥 딱 하나 잡아서 했는데 딱 들어 맞았어? 자,
0부터 2까지 정의가 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의 값한테 2 대입하고 빵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함수를 밝히세요. 함수를 밝혀가지고 숫자 대입하세요. 근데 fx의 값은 1에서 불연속입니다. fx의 값은 지금 현재 1에서 불연속인데 불연속일 때는 극한값 함수값이 같지 않았을 때 불연속인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그 중에 셋 다 똑같을 때만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은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래.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극한값은 존재해. 이 값은 누군가로 존재해. 하지만 1대 2번 함수값이 다른 값이야. 이거 두 개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그 값은 극한값은 2대 2번 함수값에다 세배한 거랑 똑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지 않은데 이 극한값 존재하는 극한값은 3f이랑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0부터 2까지 fx의 값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 그림이 여기가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 맞죠? 하지만 1대 2반 함수값은 누군지 몰라. 1대 2반 함수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어. 1대 2반 함수값 있긴 있어. 0부터 2까지 정의가 됐다고 했으니까. 1에서도 정의가 될 거니까 있긴 있는데 그 점의 좌표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0과 2 사이에서 fx의 값은 절대로 2는 가질 수 없어요. 이 값은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f방하고 f2의 평균값이에요. 요거 2라는 숫자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가 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두 녀석의 평균값이 빵 대입한 녀석과 2 대입한 녀석의 평균값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빵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의 정중앙이 2입니다. 그런데 fx의 값은 0과 2 사이에서 절대로 2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 비어진 점의 y좌표 2라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점 좌표가 1,2인가 봐. 그래서 함수 fx의 값은 절대로 2는 안 나와. 0과 2 사이에서 2는 절대로 안 나와. 그런데 여기가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인데 요 점하고 요 점은 2대칭이야. 2대칭이어서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는 평균값이 두 값의 합의값은 4고 평균값은 2야. 이렇게 얘기한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2대2한 거랑 빵 대입한 걸 구하라고 했잖아. 2대입한 거, 빵 대입한 거? 근데 여기는 극한값은 누구야 지금? 이렇다면은? 이 극한값이 누가 되는 거야? 그러네. 극한값이 여기 비어있는 점이니까. 요 값이 2면은 F는 누구야? 헐. 그럼 요 점 좌표가 2대2 했을 때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근데 두 개 합의값은 4 나온다며. 그럼 빵 대입한 건 누구란 얘기야? 이렇게 쉽다고? F의 값은 3분의 2. 빵의 값은 3분의 10. 답은 5예요. 허접이네, 허접. 근데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평균값이 일하는 내용을 판단해야 돼. 이해는 된 건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9번, 30번. 29번에 있는 점화식은 우리가 점화식을 한 10가지 점화식 배웠잖아. 성민이만 빼고 태연이도 빼고 나머지 분들은 10가지 10번 점화식까지 다 배웠거든? 근데 10번 점화식을 벗어난 점화식들은 무조건 숫자 대입. 정형화되어져 있지 않은 점화식은 무조건 숫자 대입.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첫 번째 값이 6보다 크니까 첫 번째 양수인 거네? 일단은 모르니까 첫 번째 A라고 하려고요. 첫 번째는 A라고 놓고 두 번째 한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다 대입하는 거야? 밑에다 대입하는 거야? 두 번째는 위에다 대입하냐? 맞죠?
그런데 a의 값 6보다 크니까 a가 6보다 크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 음수니까 세 번째 항구할 때 누구한테 대입하라는 얘기야? 밑에다가 부호 바꾸라고?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는 또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위에다 대입할 거라서 아이씨 위에다 대입하는 게 헷갈리네. 위에다 지금 대입할 건데 역수를 취한 다음에 1을 빼야 되는 거잖아. 통분했더니 통분한 녀석의 값이 통분하면 누구냐? a분의 a-1 이 숫자의 역수의 값한테 1을 빼라고? 그럼 뭐야? a-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가? 아 그냥 이 상태로 쓸까? 내가 뭐 잘못했어? a를 빼먹었어 내가? 이제 맞게 썼어요? 그러면 산수하는 게 낫겠다. a-1분의 1 뺐더니 그럼 네 번째 항의 값이 a-1분의 1인데 a가 6보다 크니까 양수 여전히? 근데 다섯 번째 항의 값은 양수니까 어떻게 하라고? 역수의 값에 또 1을 빼라고? 그럼 이건 4보다 큰 값이어서 또 양수네? 또 양수니까 여섯 번째 항 구하고 있습니다. 규칙성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a-1을 대입했더니 a-2분의 이거야? 일곱 번째 항의 값은 누구래? 패턴이 뭔가 비슷한데? 요 값이 지금 요 값이 a가 6보다 크니까 4분의 1을 근처의 숫자일 것 같고 이거 음수인 거지. 부호 바꿨으니까 양수인 거지. 양수니까 아씨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엔 또 통분해 준 다음에 역수치한 다음에 1을 빼야 되잖아. 통분해 주면은 a-1분의 a-2분의 a-3 역수치했더니 a-3분의 a-2인데 1을 빼야 돼. a-3분의 1 a가 6보다 크니까 양수인 거죠? 아홉 번째 항 구했습니다. 아홉 번째 항값은 누구라고요? 이거 역수치한 다음에 양수니까 1 뺐더니 a-4? 그럼 패턴이 느껴지는데? 그지? 패턴 느껴지지? 안 느껴져? 4개 단위로 끊어서 풀란 얘기네.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지금 첫 번째 항 a라는 녀석과 다섯 번째 항의 값이면 a-2야? 아홉 번째 항의 값이면 누구라고? a-4야? 그렇다면은 13번째 건 누굴까? 좀 몇 번만 더 해봐도 되는데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2a-10이니까 2a가 25, a는 2분의 25인가? 우리 뭐 구하는 거니? 14번째, 15번째 거? 그러면은 14번째 거는 일단 이 숫자가 누군지부터 구해놓자. 6을 뺐더니 2분의 13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역수치한 다음에 1 빼야 되잖아. 14번, 14번장이 누구야? 역수치한 다음에 1 빼면은? 마이너스 13분의 11? 15번장의 값은 음수기 때문에 부호만 바꿔야 돼? 뭐야? 두 개 더 빵인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실수한 느낌이 든다? 네 번 경고했으니까 A-6이 맞을 거야. A가
산수 잘못됐구나. 4분의 25냐? 여기서부터 틀렸네. 4분의 25에서 4분의 25에서 나 이거 미쳤구나 지금. 6, 12, 25, 4분의 25 맞아? 4분의 20에서 6을 빼면 4분의 1? 4분의 1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양수면 역수체에서 1 빼야 돼. 3? 양수값이면 양수값이니까 여전히 위에다 대입하는 거지?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개 더해주면 3분의 7 12배 하세요. 답이 28이 왜 이렇게 28이 많아 오늘? 답 28 맞아? 자, 이제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일단 이번 생에 못하는 문제야. 우리는 못해. 하지만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온전하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풀기 시작해야 돼. 지금 첫 번째, 일부 범위에서 fx의 값은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 또 다른 범위에서는 위로 불러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마이너스 4에서만 b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x의 값은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이야. 자, 여기가 x는 빵 왼쪽에서는 아래를 불러. 그런데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근이 뭐뭐 있다고요? x축과 만나는 근이 뭐뭐 있다고? 마이너스 4하고 a 양수라 그랬지? 그리고 위로 블록인 폼을 쓰는 꼭 시점이 누구야? 3, C 플러스인가? 이건가? 꼭지점? 지금 대충 이런 그림인가 봐. 지금 모르는 건 뭘 모르냐면 여기가 지금 빵 대입하면은 C인가? 이 녀석의 값은 빵 대입하면 4A인가? 4A도 양수값이고 C도 양수값이지. 4A도 양수, C도 양수. 그런데 A가 큰지 4가 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점을 안 찍은 거는 마이너스 4에서 B라고 한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나?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여기가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지 몰라.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의 대소관계를 모른다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 A를 모른다고 지금. A를 몰라서 그림을 확장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 거 맞아요? A는 현재 모릅니다. 또 모르는 거. 4A, C, B의 대소관계를 몰라. 4A하고 B하고 C의 대소관계를 몰라. 누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 그런 거 몰라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 문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조금만 더 읽어보자.
상수 K에 대해서 상수 K는 4보다 큰 값인데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값은 x의 값이 t부터 t 플러스 k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할 거고요. 그 gt의 그래프와 ft의 값을 곱해가지고 ft하고 gt를 곱한 녀석의 값을 새로운 ht라고 놓겠습니다. ft는 여기 있어. ft는 현재 언제 불연속이야? 0일 때 불연속.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ft의 값은 0일 때하고 마이너스 4일 때 지금 불연속이라는 상황인 거네? 물론 C하고 사이가 똑같으면 0에서 연속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ft의 값은 0과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야. 마이너스 4에서는 확실하게 불연속, 0에서는 불연속일지 연속일지 아직은 몰라. 그런데 g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내가 gt의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지. 그래 gt가 누군지부터 분석해야 되겠네. 먼저 할 일은 gt부터 파악하기. 자, gt라는 녀석은 t 플러스 k하고 t하고 t 플러스 k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요?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인가? t하고 t 플러스 k는 k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k만큼 떨어져 있는데 k의 값은 4보다 큰 거지.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런데 ht의 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해하지만 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얘가 언제 불연속일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하고 빵에서 불연속일 수 있다고요? 얘는 언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 원래 요게 마이너스하고 f가 마이너스하고 0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에서 확실하게 불연속이지. 그럼 g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4에서 극한값 함수값이 전부 다 빵이 나와줘야 되지. 우리 곱한 함수의 연속인 조건은 꽤 많은 문제에서 연습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 f가 불연속이면 gt의 값은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도 극한값도 다 빵이 나와야지만 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t하고 t 플러스 k 사이의 기울기라고? 근데 봐봐. 여기 이 점이 왼쪽 좌표가 t, 여기 오른쪽 점의 좌표가 t 플러스 k라면 이 선의 기울기가 음수니? 그럼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면 여기 왼쪽이 t, 오른쪽이 t 플러스 k죠. 내가 지금 y는 gt라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니네가 이해할 것 같아서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 왼쪽에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10일 때 기울기의 값 음수니? 마이너스 10일 때 기울기 대충 마이너스 3이라고 하려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점 찍었어. 근데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것보다 살짝 더 t의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방금 전에 기울기보다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지. 음수값이지만 기울기는 완만할수록 기울기는 커진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짝 움직였겠네? 작다가 커졌겠네? 한 여기쯤에 있으면은 더 커진 거냐? K만큼 떨어진 간격에 대해서 기울기 구하면 더 커진 거야? 하지만 여전히 음수인 거니? 여기까지는 T라는 녀석의 값이 조금 변할 때 이 기울기의 값들이 갑자기 튀지 않아. 갑자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8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연결되는 T의 값이기 때문에
이것들 t의 값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서 이 기울기가 갑작스럽게 확 변하지 않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러다가 대충 여기가 지금 k만큼 떨어져 있는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t 플러스 k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여기에 비어져 있는 점이어서 애매모호하네. t 플러스 k 대입한 여기가 지금 t 플러스 k였을 때가 애매모호한 거지.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에 위치할 때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아니 채워져 있어야지 기울기를 구하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지만 우리가 기울기 구하잖아. 평균단위를. 여기가 비어진 점이니까 왼쪽이 t, 오른쪽이 t 플러스 k인데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이면 오른쪽 점이 비어있어서 기울기를 못 구한다고. 거기까지 된 거 맞아? 그러면 점점점 커지다가 기울기 음수인 상태로 커지다가 어디선가 살짝 비어있었을 거야.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인 순간.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라는 말은 t의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그 바로 직전까지가 요때라고 해볼게. 근데 그 점 바로 다음에 있는 점까지 갔을 때가 대충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니네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라고 한다면 점점점 기울기 양수로 변해가는 거니? 그런데 여기가 이 점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B의 값이 갑자기 확 튀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한 여기쯤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면 여기 기울기는 뭐야? 여기가 T 플러스 K라면은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였을 때는 함수값이 오잖아. 여기 기울기의 값이 확 달라진 거 아니야? 갑자기 GT의 그림은 갑자기 확 기울기 양수인 값이 순간 갑자기 있는 거 아니야? B 때문에? 내가 그리는 거 맞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발생해버려. 여기서부터는 쭉 연속이었어.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 지점이 T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된 지점인데 거기서 문제가 좀 발생해.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서 지금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갑자기 튀어버려. 여기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 다 줘야 되는데. 또 조금 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 그리고 t의 값이 여기 있고 만약에 t 플러스 k 4보다 k는 4보다 살짝 크지. t의 값이 여기 있고 t 플러스 k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기울기는 존재하죠. 양수죠.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울기 양수인 녀석으로 계속 존재했을 거야. 어떻게 표현할까?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 전까지는 t의 값이 마이너스 4? t가 마이너스 4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존재했을 거야. 근데 t의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4가 돼도 문제인 거 아니야? 너무 선생님 그래프를 그림 그렸다 지웠다 졸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비어진 점 k가 4보다 커. t하고 t 플러스 k 사이의 간격은 4보다 큰 간격이야.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왔을 때 t 플러스 k가 빵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t 플러스 k가 빵이 되는 그 순간은 계속해서 연결돼서 왔다가 이때가 여기 값이 없어. 갑자기 해서 한번 튀지 않아? 그럼 오른쪽에 눈금이 0이 됐을 때 갑자기 튀는 거지. 내 말 좀 이해되니?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이 0 되는 게 누구야? t 플러스 k가 0 되는 거지.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k였을 때 문제가 되는 건가? t 플러스 k가 0이니까 t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k일 때도 문제가 좀 되는 거지.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여기가 기울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에 요게 기울기로 바뀌어. 갑자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쭉 가다가 t의 값이 마이너스 k. 아이씨, t의 값이 마이너스 k일 때도 문제가 발생해. t의 값이 마이너스 k일 때도 문제가 발생해. 갑자기 튀어버려. 기울기가 여기였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잖아, 지금.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t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주변에 있을 때, 마이너스 4 주변에 있을 때, t의 값이 마이너스 4 주변에 있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가 비어진 점이었다가 t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도 기울기 여기서 갑자기 확 튀길걸? 그 전후에는 기울기가 거의 엇비슷하거든? 마이너스 4 전후에 t의 값이 마이너스 4 전후에는 기울기가 거의 유사한데 여기서 t의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4일 때가 갑자기 튀어버리지.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도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어. 이해된 거 맞아요? 그 다음은 t의 값이 빵일 때도 문제가 될걸? 여기도 t의 값이 빵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기울기의 값은 뭐 이렇게 그 전까지 기울기는 이렇게 연속이었어. t의 값 음수였을 때는. 하지만 t의 값이 갑자기 빵으로 바뀌면 t의 값이 빵으로 바뀌면 갑자기 기울기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져 버려. 빵 전까지는 이쪽에 있는 기울기였는데 t의 값이 빵 전이었을 때는 이때 기울기인데 t의 값이 빵보다 커지면 이때 기울기로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t의 값이 빵에서도 불연속이 돼 버려. 하지만 t의 값이 빵보다 크면은 무조건 연속이야. 내 말이 되니? 앞으로는 쭉 부드럽게 연결돼. 자, 이런 값 네 군데에서 불연속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태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4일 때하고 빵일 때, 마이너스하고 빵일 때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런 데서 원래는 hk 곱해가지고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곳은 마이너스하고 빵이 중복되니까 자, 다 해서 네 군데에서 지금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할까요? 나 이제 문제, 이제 니네한테 도입 부분 약 20% 정도 이제 설명했어요. 자, 그림이 일단은 A라는 녀석의 값이 스님이 A의 값이 4보다 큰 걸 전제로 그리고 있는 중이야. A의 값이 4보다 큰 걸 전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여기 비어진 점이죠,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가 지금 0,4입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B의 값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해 조건에서 HT의 값은 연속이어야 됩니다. 일단은 HT라는 녀석의 값이 그러니까 HT, GT 각각이 지금 총 4군데에서 불연속인 상황인 거지. T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였을 때 여기가 T 플러스 K가 있고 한 여기쯤에 T가 있을 때 여기가 비어진 점이었다가 함수값 B라는 녀석에서 요때가 지금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가 T의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인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F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가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GT의 값은
t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일 때 지금 현재 무조건 불연속이야. 여기가 f가 불연속이면 gt의 값은 이 값에서 무조건 100% 불연속이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서 f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빵 나와 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보다 왼쪽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빵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지금 f가 빵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a 값이 4보다 큰 걸 미리 염두에 놨던 거야. 왜냐면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빵 되는 값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f의 값이 빵 되는 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빵 나온 녀석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는 다른 값이 빵 나온 값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가 지금 a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으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빵 나온 게 없다고. 되는 거 맞아요? 함수 f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서 빵 나온 값이 있어줘야 되는데 극한함수까지 빵 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a는 무조건 4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이 마이너스 a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야지만 돼.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gt의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지만 f란 녀석의 값이 빵이 극한값 함수 값이 빵이 돼서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서는 연속이 될 겁니다. 된 거 맞나요? 두 번째, t의 값이 마이너스 k였을 때 t의 값이 마이너스 k였을 때 t가 마이너스 k면 t 플러스 k는 t가 마이너스 k면 t 플러스 k는 빵인가? t가 마이너스 k면 t 플러스 k는 빵인가? 나 지금 수업을 하는 건지 꾹꾹 하나씩 이거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쭉 스무스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해서 꾹꾹 이해하면서 쭉 설명한다. 하나 말하고 하나 이해시켜야 되고 하나 말하고 하나 이해시켜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일 때도 지금 t의 값이 여기 있고 t 플러스 k가 여기 있을 때도 불연속일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은 이렇게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마이너스 k에서도 나의 바램은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갑자기 튀면 안 돼. 일단은 ft의 값은 마이너스 k에서 절대 빵이 안 나와. 왜냐면 마이너스 k 값은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있는 값이거든. gt의 값은 마이너스 k에서 불연속인데 ht가 연속이 되려면 ft의 값이 마이너스 k에서 빵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k를 대입한 값은 함수 f의 값은 절대로 빵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음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이 되려면 ft의 값은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인데 빵이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gt 자체가 연속이어야 돼. gt 자체가 불연속이 되면은 f-k가 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 k에서 ht가 연속이 될 수 없어. 그래서 gt의 값은 연속이 돼줘야 돼. 여기서 f의 그림은 원래 연속이어서 gt가 마이너스 k에서 여기 살짝 왼쪽의 기울기와 살짝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랑 정확히 가운데 마이너스 k였을 때 기울기가 거의 엇비슷해야 된다고. 연속이 돼가지고. 이러면 gt의 값은 마이너스 k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f의 값은 0에서 연속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y절편 c의 값이랑 y절편 4의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도 ht의 값은 연속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4에서 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 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4에 도착하기 전에가 여기가 t
그 다음에 K의 값은 한 여기쯤이라고 하겠습니다. T 플러스 K는 한 여기쯤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점이 T였을 때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를 T 플러스 K라고 해볼까? 간격이 너 왜 이렇게 차이나? 니네 내가 지금 하나씩 꾹꾹 이해하면서 설명하는데 이해되냐? 만약에 중간에 이해 안 되면 그 이해 안 되는 순간부터 나 완전 쓸데없는 짓 하는 건데 지금? 원래는 고3이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고3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생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자, 지금 여기서 기울기 값이 여기 기울기였다가 나중에 여기 기울기로 바뀐단 말이야. 계속 연결되는 구조였는데 여기가 삥 뚫려 있잖아. 뻥 뚫려 있는 바람에 기울기 값 여기서는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t부터 t 플러스 k까지 기울기가. 그러면 이건 무조건 불연속이라며. 마이너스 4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이건 양수고 b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f가 마이너스 4에서 100% 불연속이야. 이건 우리가 갖게끔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gt의 값은 마이너스 4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럼 f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에서 빵인가? 이거 써볼까? 리미트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에서 이게 ht의 우극한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의 왼쪽에서 좌극한 정확히 마이너스 4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 자, 이거 조사해보자. 마이너스 4에서의 f의 우극한이 누구야? 여기가 마이너스 4, 빵이지 않았어? f의 우극한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4에서 f의 좌극한 누구야?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대체적으로 기울기는 양수일 거야. 양수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양수하고 빵 곱했으니까 빵, 양수하고 빵 곱했으니까 빵이네? 그런데 f한테 마이너스 4 대입한 건 b잖아. 우리의 바램은 0에서 연속이려,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려면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g 마이너스 4는 누가 나와야 돼? g 마이너스 4의 값이 함수값이 여기 나와야 돼. g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인 점과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 점 사이의 기울기야. g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k, t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기울기라고. 요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빵 나와야 돼. 이해된 거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4 대입한 함수값은 b라며. 그러면 함수 f한테 마이너스 4 플러스 k를 대입한 함수값도 b가 나와야지 둘 사이의 기울기는 빵이겠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원래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서 쭉 이렇게 기울기가 연결되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빵으로 바뀌어야 돼. 갑자기 기울기가 빵으로 바뀌어야 돼. 한 여기쯤이라고 할까?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4, b라고 한다면 여기서 x축에 평행한 라인 상에 이 점이 두 개나 있네. 하나가 마이너스 4 대입하면 b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를 대입해도 b 나와야 되지. 한 여기라고 할까?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거든? 마이너스 4 플러스 k라고 근데 k를 대입했을 때 뭐 나온대? k 대입해서 b 나온대? 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를 대입해서 b 나와야 되는데 k는 5보다 큰 숫자지.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여기 있겠다.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 b고 왼쪽 점이 오른쪽 점이 k, b라는 점도 있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나 조건 때문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gt의 값은 t의 값이 여기 있을 때 기울기의 값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
점점 기울기의 값 여기서 연속인 상태로 변하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여기서 기울기일 거야. 이렇게 두 개 기울기. 근데 정확히 마이너스 4일 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 gt의 값은 요게 gt 값이야. 빵. 그래서 gt의 값은 무연속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기울기의 양수였고 여기선 빵이지만 요건 빵이지만 얘들은 함수값이 이거 f의 값의 함수값이 극한값이 빵이어서 빵 되는 거고 이거는 b였지만 함수값이 b였지만 아무튼 전부 다 빵으로 똑같아진다고. 조금씩 이제 다 해결되고 있어 이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야 이제. 지금 알게 된 사실은 여기까지 알았어. F1한테 마이너스 4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도 B. F한테 마이너스 4 플러스 K를 갖다 대입한 것도 B. F한테 K를 갖다 대입한 것도 B인 것까지 다 밝혔어. 이제 딱 한 군데 남았네. 빵. 빵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빵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T가 빵이면 이 주변이네. 빵 플러스 K. 빵 플러스 K. 여기네. 그 전에는 T의 값이 살짝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 기울기였겠네. 이런 기울기의 값이 연속인 상태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가 빵 대입했을 때가 여기 사이에 기울기네. 아까 전에 빵에서 우리가 불연속이었던 거는 여기 두 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었던 거지. 지금은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래프가? 여기가 연결돼 있잖아 빵 주변에서. 그럼 빵은 할 필요가 없네. 빵에서 지금 연결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K에서 연속인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연결돼야 되고 C하고 4의 값이 똑같다고 나왔었거든.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빵에선 볼 필요가 없네. 이해되는 거 맞나요? GT의 값은 그래. GT의 값은 그런데 FT의 값이 마이너스하고 빵에서 마이너스 확인했지 우리. FT의 값이 빵에서 연속인 것도 확인했어. 이제 다 됐어. 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요소들 다 생각했어 지금. 그래서 지금 1, 2, 3번 얻었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이제. C도 구하고 A도 구하고 B도 구했으면 좋겠거든. C는 4A. B의 값이 누구지? 나 어떻게 알아? 너 좀 지워줘봐. 네.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하고 K를 대입해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데 지금 대칭축의 값이 3이었나? 대칭축이 3이었으니까 두 개의 평균값이 6이 두 개 합의값이 6이 나와야 되나? 평균값이 3이니까? 그럼 두 개 더했던 2K-4가 6이라고요? K는 5라고요? K값이 5인 거 구했습니다. K가 5가 되면 A가 누구란 얘기야? A는 9란 얘기야? A가 9가 되면 C는 누구란 얘기야?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함수한테 5 대입한 녀석이 아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한 B 나오는 거는 몰라. 근데 K를 갖다 대입하거나 4 마이너스 K? K가 누군데? K가 5? 5 대입한 게 B? 그럼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돼? C의 값이 36이었다고? 5 대입하면 누구야? 41? 그럼 B의 값은 41이란 얘기예요? 다 구했어. 문제가 함수 F한테 C 36, A 9, B 41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4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4면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A가 누구였다고? 9였다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4 마이너스 14 플러스 9?
그럼 뭐야 이게? 50? 답이 50이 답이네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하지 말 걸 그랬을까요? 한 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된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 고3 때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걸러드립니다. 이거 하지 마. 이번 생에 못해라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번 생에 못하는 거야 그냥. 다음 생에는 고양이로 태어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쉬었다 하겠습니다.